네, 성과 창출 전략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핵심이 좀 있습니다. 그 성과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기관의 성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협약 기관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발이 되시면 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협약은 기본적으로 사업 협약 기간이 있고요. 만약에 뭐 1월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발생하는 사업 신청을 하시면 5월 정도 협약을 하시면 당해년도 12월 정도까지가 협약 기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8개월 정도가 이제 여러분의 사업 기간인데요. 그 협약 기간 내에 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협약 기간 이후에 뭐 저희 올해는 이만큼밖에 못 하는데 저희 내년에는 뭐 올해 뭐 저희가 뭐 1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내년에는 뭐 3억, 5억 막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원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협약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약간 그 사이드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모든 기관들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당해년도에 그 뽑아주는 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봅니다. 과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인 건 알겠는데 사업이 너무 매몰돼, 너무 커요. 이 협약 기간 안에 도저히 할 수가, 완성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아이템들이 가끔 있어요. 되게 좋은 건 확실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대표님들은 솔직히 뽑히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이 협약 기간 안에 이 제품이든 서비스든 완료가 돼야 돼요. 예, 완료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업 사이즈가 너무 매머다 하면 이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제품 자체도 그렇고 서비스 자체도 그렇고. 그럼 솔직히 뽑히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뭐 고용은 어떻게 할 건지, 매출은 얼마가 날 건지,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시를 해서 완료할 건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 그대로 특허도 몇 건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 정도 매출 낼 수 있고, 이 매출은 단순하게 그냥 뭐 얼마니까 내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장표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쓰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VC나 엑셀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 기업한테 이제 좋은 점수를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1년 차에는 우리가 얼마큼, 2년 차는 얼마큼, 3년 차는 얼마큼 이런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지표 없어 하다가 쭉 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로 나오면 안 되고요. 이것도 근거를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의 성장, 매출 이 과정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엑셀레이터는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엑셀레이터 VC는 이 기업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뽑았을 때 얘가 성공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매출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고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솔직히 엑셀레이터는 고용은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어차피 고정비용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에선, 기관에선 또 고용을 굉장히 요구를 하죠. 고용 지표에 대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단계별로 얼만큼의 성장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시장 진입 비입. 시장 진입은 이런 준비 단계가 있고, 이런 사이즈가 있고, 이것들도 다 어떤 통계나 보시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도 다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공감. 네. 근거 반드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에 대한 근거는 찾으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이미지 떠와서 넣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가 왔으면 어디서 떠온 이미지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약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그냥 관심 없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메시지입니다. 마케팅 전략인데요. 간단하게 마케팅은 뭐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1, 2단계 무조건 발품 팔고 그리고 근거되고 아까 말씀드린 7번에 해서 고객 검증과 혼자서 썰고 단계별 성격전략 합쳐도 됩니다. 한데 두리뭉실하게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제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조금 더 드리면 두리뭉실한 마케팅은 전략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뭐 저희 그냥 소셜 마케팅, 소셜 뭐 판매할 거고요. 뭐 그냥 광고 홍보 대행사 써서 뭐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니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막 단촐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사업 계획서 진짜 이렇게 써서 내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받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촐하게 그냥 말 한마디로 이제 끝내시는 마케팅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마케팅은 내가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 거야. 어디에 홍보할 거고 어떻게 알릴 거야 라는 거잖아요. 네. 시장 전문가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세세하게 우리는 이 서비스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되게 나눠서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제출을 이렇게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리플러라는 그 대표님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쓴 건데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수익원이죠. 수익원을 내기 위한 가장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계산. 정확한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대표님들한테 다 전 숙제를 드리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저희가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원가 계산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좀 일단 해보고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뭐 한 달씩 걸리세요.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이제 계산들이 나오죠. 결과치들이. 근데 왜 원가 계산이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앞쪽에서 조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들 때 우리들이 시제품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나중에 양산품을 만들잖아요.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품을 만드는 이 과정은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 다른 세상. 시제품을 만들 때 100원이 들어갔던 제품이 양산으로 들어가면 3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생각하시죠? 왜 대량으로 만드는데 왜 더 비싸지지? 예,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방업을 하나로 그냥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방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CF 만드는데 100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100원이니까 제조업 기반은 대부분 한 300% 정도의 제품을 판매를 하면 일반적이면 한 5%에서 6% 정도의 마진율이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300원 정도에 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300원을 팔 계획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이제 양산처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문제가 양산해 주실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가방은. 굉장히 대규모의 숫자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제품을 또 너무 대규모로 또 원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 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다 중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그 사이즈가 달라요. 뭐 10,000개, 20,000개 오더 하잖아요. 가라 그럽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해. 10만 개 이상 갖고 와. 그럼 해줄게. 뭐 이렇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 대표님이 찾다 100원에 자기 시제품을 했으니까 300원을 팔겠다고 했는데 국내 스타트업들 솔직히 그 제품을 많이 만들면 좋죠. 여유가 있으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비 안에서 맞춰야 되고 또 개인 돈을 쓰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안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량의 구멍 한 2, 3천 개 정도만 주문을 하고 싶은데 국내 시장에서 2, 3천 개를 그렇게 해주시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 해주셔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원에 시제품을 했는데 300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이 제품 하나를 300원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예, 그러면 최소한 900원에 팔아야 되는데 900원에 팔 수가 없죠. 그 시장 자체가 그 규모에 맞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한 60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고생해서 직원들 고생해서 그 제품 다 팔고 손에 쥐어서 남은 돈이 500만 원 남았대요. 3개월 동안 매출이 500이 됐습니다. 이익이 500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보고 뒤를 까진 경우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정확한 원가 계산, 이 원가 계산은 되게 중요한 근거예요. 중요한 근거예요. 이게 나오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성장률도 뽑아낼 수 있고요. 간단하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가 이만큼인데 가입자가 100만 명이야. 1000명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냥 뚝 그래프 올리면 돼요. 그럼 1년에 10,000명씩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수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네,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는 이 말씀들의 근거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럼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럼 좋은 결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가에 대한 것들은 필수입니다. 꼭 해주셔야 되는 거를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입니다. 팀 부분은 이제 사업계획상이 거의 마지막 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 팀이 이 업무를 과연 끌고 이만큼 갈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예, 이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뭐 개발팀에서 뭐 20년, 30년 근무하신 전문가가 그 팀에 있다면 이분이 있으시니까 되겠구나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20년, 30년 일한 걸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업무 위주의 그 발표로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LG에서 또는 삼성에서 몇 년 근무했으면 이걸로 끝나시는 계획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어디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분이 개발 업무를 이만큼 했다라 또는 마케팅 업무를 이만큼을 했다 생산 업무를 이만큼 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본 게 있으면 그 프로젝트 경험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주로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라는 형태의 팀원 속에서 또는 사업계획서는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만약 가장 맥스 금액으로 받으시는 게 1억 원 정도인데 자기 부담 포함해서 1억 원 정도인데요. 1억을 받으시고 나면 그중에 이제 사업계획서상에서 그중 한 6천만 원을 저는 외주를 하겠습니다라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없다. 난 다 외주로 돌려서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서도 솔직히 선발되기 어렵죠. 내 기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원천 기술,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제품들한테, 그런 서비스한테 저희들이 큰 돈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다 하겠다라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 일정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일정표입니다.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세세하게 날짜별로까지 쪼개놨어요. 대부분의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는 분들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5월까지 6월부터 7월까지 제품 제작, 마케팅, 판매 이런 식으로 뭉퉁뭉퉁 그려서 그냥 제출하시는 게 열의 8입니다. 네, 열의 8인데 이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어떤 서비스별로 우리가 개발 순서부터 해서 날짜별로 정확하게 일정을 쪼개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평가자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평가표입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세세적으로 준비를 했고 이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참고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세하게 날짜를 이 추진 일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유예산인데요. 이 소유예산도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한 3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사업계획 예산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단촐하게 하십시오. 다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라고 했어요. 이게 제조업 베이스 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100원짜리 300개 사고 200개 사고 해가지고 정말 빼곡하게 정말 한 장표가까지가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그 장표 한 장을 넘게 사업계획서 중에서 이 자금 조달 계획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단촐하게 대신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서 특히 뭐 외주로 다 넣겠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방금 여기 이제 과도한 외주비는 사업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실제로 외주업체가 문제가 일으켜서 사업이 매몰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계획을 잘 해놓고 외주업체가 했는데 외주업체가 개발을 하다가 퍼져버린 거죠. 그냥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협약 기간 안에 완성이 못 되면 이분도 그 사업비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뭐 다른 외주업체가 잘 발견돼서 진행이 되주면 다행인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외주비는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그 의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고객 검증, 비행 검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의 핵심입니다.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뭐 어려서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줄 안에 나를 보여라. 세 줄 안에 보여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첫 장에서 우리 서비스는 뭐고 우리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네,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뒷장을 넘어가서 어떻게 좀 더 확장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저희들이 보지, 그게 제시가 안 되면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끝까지 다 읽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 줄 안에 나셔야 되고 한 번에 작성되는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플러라는 데가 지금 이제 곧 올해 1억을 거두 이제 받아서 지금 사업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있고 투자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저와 같이 만든 게 한 3개월 했습니다. 네, 3개월.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한다고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목표하시는 사업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는 공감을 하지 못한 사업계획서는 인정받지 못하다. 네, 공감이 안 되면 절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공감대를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양식을 잘 이해하라.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라는 건데요. 양식의 그 칸의 문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출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빈칸으로 내비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 빈칸은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빈칸을 많습니다. 제가 10개를 보면 7개는 빈칸이 항상 한두 개씩은 들어있습니다. 네, 절대 빈칸이 없게 하셔야 되고, 주관기관은 사업 의미를 이해하라.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르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성벤처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말 그대로 여성벤처협회는 올해 예비창업 패키지를 100명을 뽑았습니다. 여성만 뽑습니다. 네, 되게 이런 특성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위주의 아이템은 아니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만 뽑는 기관이 있다면 당연히 경쟁률 자체가 조금 더 여성분들이라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의 특성을 찾아서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정보력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많은 사업들을 보고 알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 사업계획서를 쓸 때 도움을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트렌드를 이해하라. 이 트렌드 부분은 뭐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대마다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AI나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계획서에 일단 AI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전혀 관계 없는데도 AI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AI는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렌드는 이해하는 사업계획서가 돼야 한다라는 거.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폰트가 난무하는 사업계획서는 버려진다. 네, 버려집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와 표를 적절히 배합하셔서 가독성이 높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네, 비행 검증할 때 못하셨으면 노력이라도 한 흔적, 최소한 나 이만큼 해봤는데 뭐 50명, 100명이면 충분하죠. 근데 정말 내가 주변에 이런 거라도 물어보고 해보니 라는 것 정도는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무조건.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 번에 된 사업 계획서는 없습니다. 저게 이제 그 가이가와사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아이디어는 쉬운 것이다, 실행이 어려울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이가와사키라는 분은 누구냐면 지금의 그 애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네, 애플의 전도사죠. 그 애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좀 앱둥이라고 하죠. 애플의 그 속해서 빠는 사람들 앱둥이라고 하는데, 그 전도사 같은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아이디어는 쉬워요. 굉장히 아이디어는 쉬운데,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이걸 문서화하는 건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은 다 찝어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빈칸 하나의 의미를 찾아서 제대로 채워서 넣어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되고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거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끝나가는 시기고요. 내년 3월에 이제 공고가 나고 5월 정도에 이제 아마 뽑겠죠. 예, 그때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나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고 하시면 아까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